네, 안녕하세요. 아이작월드TV의 아이작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777명, 행운의 777명의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1, 2년간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특히 역대급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이런 풍부한 자금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 투자처인 주식과 부동산, 이 둘 중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식이나 부동산 둘 다 현재 저세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양쪽을 다 투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주식을 빼서 부동산을 사야 하나, 아니면 부동산을 당장 팔아서 주식에 더 몰빵해야 하나, 약간 이렇게 좀 헷갈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고민을 해본 끝에 어디에 더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세라는 희한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나라가 한국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도 살아봤고 독일로도 이민을 고려했던 적이 있어서 해외에서의 집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2030 외국인들은 확실히 한국 사람들처럼 집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전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무조건 월세를 살기 때문에 애초에 집이란 건 리스하는 거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일본에 살 때 정말 그지같은 10평 남짓한 원룸에서 월세 80만원씩 주고 살았는데, 사실 이것도 겁나 아까웠거든요. 뭐 강남이나 막 이런 곳이 아니었고, 쉽게 얘기하면 뭐 저기 신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신림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악구나 뭐 중랑구, 노원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살았었어요. 근데 일본 친구들은 100만원 넘는 월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는 거 보고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강남 같은 데도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은 꼭 언젠가는 소유해야 하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인식이 쉽게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폭락 상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살짝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PD수첩에서 2030 세대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라는 설문을 발표했는데 1위가 압도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는 걸 보면 얼마나 내 집 마련의 꿈이 큰 건지 알 수 있겠죠. 이렇듯 앞으로도 부동산 매수세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엔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부동산 가격은 꺾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4인 가구 기준이었던 가족 구성원도 현재 1인이나 2인으로 쪼개지면서 주택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적어도 실거주할 한 채는 꼭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여유가 있다면 갭 투자나 경매 등을 통해서 추가로 더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가 보유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엉덩이에 깔고 있을 뿐이지 현금화하기가 솔직히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집이 오르면 근처에 다른 집도 타 올라서 팔고 이사한다 해도 크게 수익 실현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언제든 올랐을 때 수익 실현도 할 수 있고, 분양권 투자나 갭 투자 등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억 단위의 거액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되게 많은데, 사실 2천만원, 3천만원만 있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에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부동산의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몇 억씩 빌려주는 반면, 주식은 주로 신용대출로 일반인이 억 단위의 높은 금액을 빌리기가 힘들어요. 때문에 주식보다 수익률이 작다 해도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 해왔고 주식에 비해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주가를 보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진짜 마음이 편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또한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니까 리스크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죠. 이번엔 주식 투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부터 약 30년간 코스피와 부동산 지수 비교 그래프인데요. 이걸 보면 놀라운 게 한국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투자처인 부동산보다 코스피의 상승률이 압도적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주요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삼성전자의 상승률을 비교해 놓은 표를 봐도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채 살 돈 2.5억으로 27년간 삼성전자를 사서 들고 있었으면 약 307억을 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료가 뭐 좀 3년 전 거라 그렇지, 작년 코로나로 인한 미친 상승률까지 더해졌다면 대충 지금 한 500억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수익률만 봤을 땐 주식이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래프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주식은 고점 대비 10에서 90%까지 정말 떨어지는 구간이 다이나믹하고 그런 일이 되게 자주 발생하니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변동성을 견디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보다 부동산으로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은 이유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주식과 부동산 둘 다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에 따른 부동산 세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투자자를 적폐로 막 몰아세우며 어떻게 해서든 때려잡으려고 양도세나 취득세 뭐 이런 것들 세부담을 막 늘리는 데 반해 주식시장은 거래세를 내려준다거나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부동산에 비하면 장려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물론 현 정부의 세금 폭탄 정책으로 인해서 주식도 각종 세부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비하면 양호한 편인 건 확실해요.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약 20억 원 하는 음마아파트와 레미안, 대치팰리스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만 해도 4,500
500만 원이 넘게 나올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이런 보유세가 없잖아요. 뭐 그냥 들고만 있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양도세도 있긴 하지만 부동산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죠.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각기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물론 돈이 겁나게 많으면 둘 다 분산 투자 해놓는 게 베스트긴 하죠. 그러나 어느 하나를 정해서 한다는 것도 되게 웃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회초년생이거나 미혼이면서 시드가 1억 미만인 경우, 적어도 올해는 주식과 부동산 어느 쪽에 올인해도 수익률은 좋을 거기 때문에 세부담은 적으면서 수익률이 더 높은 주식에 먼저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최소 3에서 5년간 장기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보다 주식으로 돈 벌었던 사람이 주변에 적은 이유는 변동성에 대한 대처가 힘들고 버텨내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부동산 알아보듯이 주식 또한 꼼꼼히 살펴보면서 우량주로 장기 투자한다면 부동산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30, 40대 무주택이거나 미혼이지만 결혼을 앞둔 시드 1억 이상의 경우, 무주택자이고 실거주를 생각하신다면 영끌이라도 해서 작게나마 내 집 마련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부동산이라는 게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그 집이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유도 생기고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제가 진짜 몸소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냥 부담되지 않게 주담대 30년 꽉꽉 채워서 대출을 땡겨가지고 자기의 실거주 집을 먼저 구입한 뒤 대출금을 갚는 걸 제외한 나머지 여윳돈으로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현재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게 진짜 월급만으로는 노답입니다. 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현금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은행의 각종 상품들은 이자가 취득만 해가지고 단지 돈을 맡기는 것일 뿐이지 자산을 뭐 불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80년대나 뭐 90년대처럼 금리가 10에서 20% 하던 시기는 끝났고 앞으로 수십 년 안에는 다시 뭐 그런 시절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까놓고 말하면 저 같은 흑수저 월급쟁이들은 주식 부동산 아니면 답이 없어요. 흔히들 주식 부동산을 부자로 가는 사다리라고 말하듯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잘만 이용하면 서민에서 한 단계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냥 앉아서 지금 최고점이다, 곧 떨어질 거다, 그거 왜 하냐,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빨만 까는 방구석 여포들이 되지 마시고 저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아무쪼록 현명한 투자로 흑수저를 꼭 탈출하셔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보자고요. 네. 아무튼 얘기가 굉장히 오늘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